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판을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죠. 또 네 번째 상태도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었죠. 자, 고체, 액체, 기체를 이제 열 에너지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고체에서 좀 이렇게 넓게 쓰고서 해야 되겠다. 고체, 액체, 그리고 이제 기체. 상태 변화인데 주된 원인으로 열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그때를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기체 상태 변할 때 이때를 기화라고 하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너무나 쉽죠? 기체화되는 거다. 기체화되는 거다. 또 기체에서 액체를 요거는 액화라고 하고요. 액체에서 고체 이때를 이제 응고라고 하는 거죠.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를 승화라고 하고요. 적어도 화살표는 그리지 않을게요. 승화. 또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이제 승화라고 합니다. 액체 단계를 이제 거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에 있어서 이제 주된 원인이 열 에너지라고 했어요. 먼저 융해부터 볼게요.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뭐 하는 거죠? 열 에너지가 흡수됐을까? 아니면은 열 에너지를 내보냈을까?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고체는 이 분자가 이렇게 벌어지려면 분자가 에너지를 얻어야 돼? 아니면 내보내야 돼요?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는 융해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자, 이제 액체야.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이 분자가 좀 비교적 자유로운 이 분자가 기체가 되려면 얘가 이 분자가 어떻게 돼?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죠. 이 녀석도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는 거죠. 반대로 기체가 이 분자가 매우 자유롭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자기 자체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자유로운 에너지를 갖는 녀석들이 비교적 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모여야 돼.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더 얻어야 돼? 내보내야 돼?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얘는 열 에너지 방출이다. 방출. 얘는요. 이 녀석도 열 에너지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온도가 계속 열을 방출하고 점점 이제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이 입자들의 움직임도 매우 이제 둔해지는 거죠. 나중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둔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더 더불어 살펴볼 게 뭐냐면 빨간색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흡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합쳐가지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융해열이다. 얘를 합쳐서 얘는 이것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를 기화열이다. 그럼 얘는 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액화열. 얘는요? 얘는 응고열인 거죠? 그럼 융해열은 뭐야? 융해열은 흡수하는 거고, 얘는 흡수하는 거.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칠게요. 얘는 흡수하는 거. 얘도 흡수하는 거. 얘는 뭡니까? 방출하는 거. 얘도 방출하는 거. 그러면 승화는 어떻게 돼? 승화. 얘는 뭐야? 얘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죠? 얘는 무슨 열이야? 얘는 승화열이죠. 이 녀석은 승화열이죠. 근데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승화열은 뭐 하는 거죠? 이거는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는 거. 이렇게. 흡수한다 할 수 있고요. 쟤는요, 얘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죠. 얘는 뭐죠? 얘도 똑같이 승화열이야. 이 녀석도 승화열인데 얘는 승화열을 뭐 하는 거죠? 방출하는 거죠? 방출. 이렇게 방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고체, 액체, 기체 하나만 좀 더 적어볼게요.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리고 이제 기체. 여기서 이리로 갈 때 화살표도 이렇게 계속 그려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 얘도 열 에너지를 흡수했고 얘는 방출하죠. 얘는 방출해. 그러면 여지껏은 지금까지는 얘네 중심으로 봤는데 얘는 이 주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변의 온도는 어떨 것 같아? 이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야? 물론 이제 아주 춥고 막 시리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원하겠죠. 주변의 온도는 좀 비교적 만약에 얘가 덥다라고 그러면은 얘한테 열에너지를 주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같은 맥락으로 이 주변이 얘한테 자꾸 열에너지를 받았어. 받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는 뭐야? 따뜻함. 그러니까 온도 만약에 이제 차가운 곳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온 것들을 통해 가지고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이제 계속 할 거 같니? 이렇게 열에너지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열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이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이 물질의 상태하고 그 주변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지우고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냉장고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교재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밑에 보면 냉장고 원리가 있는데 냉장고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압축기가 있어. 압축기. 그 다음에 이 압축기에서 응축기 이렇게 있고요. 또 응축기에서 이제 기화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화살표를. 그래서 이 화살표는 뭐냐면요. 냉장고는 냉매가 이제 흐르잖아. 그 냉매의 이동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 압축기는 냉매, 기체 냉매야. 기체 냉매를 압축해. 기체 냉매를 압축하다 보면 액체가 되는 건 아닌데 압축하다 보면 얘가 열받거든.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체가 뭘로 바뀌냐면 액체로 바뀌어요. 기체가 액체로. 이제 액화가 되는 거죠. 열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죠. 바깥으로 방출하니까 이 주변은 어떻게 돼? 이 주변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냉장고 뒷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이제 응축시켰으니까 여기 흐르는 얘는 뭐야? 얘는 액체 상태라고 하겠죠? 액체 냉매죠. 처음에 주입할 때는 압축기를 통해서 주입할 때는 기체였는데 이게 응축기를 통해 가지고 열에너지 방출하면서 얘가 이제 액체 냉매가 되는 거죠. 기화기에서는 이 액체 냉매가 얘가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뭐가 되는 겁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열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무슨 기화열을 이제 흡수하는 거죠. 기화열을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은 요 기화기 이제 흡수하니까 요 주변 얘는 이제 열에너지 흡수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은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냉장고의 밖이야. 냉장고 뒷면이죠. 얘는 뭐냐면 냉장고 내부가 되는 거죠. 좀 지저분한데 기화기가 있는 부분은 냉장고 내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온도를 빼앗으니까 내부 온도는 내려가. 그리고 냉매 자체는 액체에서 기체로 이제 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체가 되어서 다시 이제 압축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사이클을 도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열을 방출하고 여기서는 열을 흡수하는 거죠. 열을 흡수하는데 흡수당하는 곳이 냉장고 내부라는 거야. 냉장고 내부다 보니까 냉장고에 차가운 어떤 이제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차갑기 때문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차갑게 만드냐면 이렇게 기화기에 냉매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빼앗아 오면서 이제 차갑게 내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와 이제 관계에서 주변하고의 온도 변화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스팀 난방의 원리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고 수업 시간에 한번 그것도 우리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